안녕하세요. 장사스쿨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 과정 맡은 강사 이고은입니다. 자, 지난 1강에서는요, 프레젠테이션이 왜 필요한가,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이 가져야 할 여러 가지, 프레젠터가 가져야 할 여러 가지 역량들, 네. 그리고 기억나세요? 네. 여러 가지 체크 항목들. 그 중에서도 비언어적인 것들이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안 되고 계시더라. 네. 제가 직접 코칭 현장에서도 계속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언어는 오늘 배우지는 않습니다. 좀 기초적인 것들을 이번에도 좀 다뤄보고자 하는데요. 프레젠테이션 프로세스입니다. 네. 그러니까 체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체계. 그래서 그 말에도 체계가 있어야겠고, 슬라이드를 구성할 때도요, 이 스피치에 맞춰가지고 슬라이드를 체계적으로, 네. 어떻게 하면 체계적일 수 있을까? 네,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로 우리는요, 무작정 인터넷 키고 막 자료 수집부터 시작하시는데 아닙니다. 말은 내 중심이 아니라요, 누구 중심이요? 청중 분석으로, 청중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 그래서 듣는 사람이 일단 누군지를 한번 파악을 해 두세요. 네. 20대인가 30대인가 뭐 이 창업하시려는 분들이 젊은 층인가, 요즘에 연령대가 점점 이렇게 낮아지시는 것 같아요. 은퇴하고 뭐 제2의 삶을 모색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예 그 취업난이 있다 보니까 뭐 젊은 혈기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프랜차이즈에 도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뭐 여러 가지 뭐 설명회 다니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또 지식 수준, 그러니까 어떤 학력 수준을 또 고려해서 스피치를 기획을 하셔야 되세요. 그러면은 말을 할 때 어투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 뭐 좀 명확하게 뚜렷하게 가야 되는지, 아니면은 좀 뭐 발랄한 투로 좀 개성 있게 가야 될 것인지, 그리고 소재 자체도, 빗대는 비유하는 그 자체도, 소재들도 이 사람이 좋아할 만한 것에 비유를 해야만 더 이해도가 높아지고 흥미가 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표현에 있어서의 문제는 어디까지나 청중에 맞춰서 가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괜히 전문 용어 사용하시고 막 어려운 말 섞으셔가지고 그 음식이 이 메뉴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 뭐 이 캡사이신 성분이 있어서 이렇게 뭘 함유하고 있어서 뭘 해소할 수가 있대. 이런 것들을 만약에 유치원생들이 듣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해를 할까요? 네, 스트레스라는 단어도 잘 모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캡사이신이라는 그 성분 자체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추 어때? 맛이 어때? 굉장히 맵지. 그 매운맛이 뇌 안에 있는 어떤 부분을 건드려서 굉장히 기분 나빴던 걸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데, 이걸 또 어른들에게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네. 고추 안에 들어있는 캡사이신 성분이 우리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그냥 성분 이름이나 여러 가지들을 구체적으로 거명하셔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표현하는 말투, 그리고 어휘 수준 항상 조절하셔야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게 좀 생소한 개념이다 라고 하실 때는요, 청중들이 평소에 익숙해져 있는 여러 가지 쉬운 것들에다가 빗대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훨씬 더 이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흥미를 가지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프레젠테이션 프로세스. 이제 청중을 좀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셨어요. 네. 내가 만약에 공무원 집단에 가서 설명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사용하는 뭐 언어, 직급 체계, 여러 가지 호칭 같은 걸 좀 파악을 하셔야겠고, 뭐 내가 또 어디 뭐 보험사를 간다, 뭐 어디 외식업체를 간다 그러면은 그들이 사용하는 용어나 어떤 체계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좀 간파를 하셔서 내가 사용하는 용어 자체를 좀 거기에 맞춰주실 것, 맞춤형으로 교육을 하시고 프레젠테이션 하실 것을 추천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그 분석을 통해서 어떤 그 카피라이팅이라고 하죠. 어떤 목표와 목적을 어떤 문구로서 드러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족발집은 캐캐 묵은 그런 시골의 그 시장 골목에 있는 족발집 같은 이미지가 아니라 아주 세련되고 뭐 홍대에 있는 아주 젊은 층을 타깃으로 한 카페 분위기의 족발집이다. 그러면은 뭐 족발이 젊어졌다 이런 식으로 문구를 한번 좀 신세대에 맞춰서
네, 그리고 좀 끌어당길 수 있게끔 그렇게 명확화를 시켜주시고 좀 흥미를 끌 수 있는 카피라이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청중이 무슨 기대를 하고 왔는가? 그냥 똑같은 집 아니야? 똑같은 족발집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왔다가 아니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실 수 있도록 강력한 핵심을 먼저 제시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은요, 어떻게 보면은 답을 뒤에 알려주는 게 아니라 답을 앞에다가 알려주시고, 이제 왜 그런지를 이제 천천히 설명해 나가는 방식으로 풀어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귀납이 아니라 연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스피치의 연역법을 쓰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명쾌하게 아예 제목부터의 답을 제시해 주시고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본론에서 명쾌하게 증거를 대가면서 근거를 대가면서 설명해 주시고 마무리 아주 멋지게 근사하게 감성을 건드리면서 마무리하시면 된다는 거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프로세스 명확화시키라는 거. 자, 세 번째는요, 이제 증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법정에 서셨을 때도 증거 있어? 라고 말을 하잖아요. 항상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적인 데이터가 없다면 거짓으로 보이기 마련입니다. 또 우리나라 분들 얼마나 의구심이 많으십니까? 정말일까? 정말이야? 라는 의심을 끊임없이 품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눈에 보이는 어떤 기사를 캡처하신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갤럽 조사에서 있었던 어떤 설문조사 결과를 보여주신다든지 신문기사, 뭐 증언을 하는 어떤 동영상, 뭐 후기, 뭐 이런 것들을 가져오셔가지고요. 그 사람들에게 진짜다라는 거를 믿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료 수집에 너무 시간을 투자하시지 마세요. 차라리 스피치하는 이 연습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허비하지 마시라는 거. 그래서 계획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 앞에 제가 목표를 명확히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목표나 체계가 구조가 명확하게 서시면 그 뒤에는 어떤 자료를 수집해야겠구나. 이게 좀 가이드가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좀 시간을 단축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한다라는 건 참 중요하죠. 뭐든지 우선순위를 두고 해야 된다. 네, 여러분 사업하실 때 항상 우선순위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3단계로 자료 수집을 하셔야겠다. 자, 그래서 목표, 목적이 정해지면은요, 포인트가 잡히겠죠. 그 포인트에 맞춰서 데이터, 실사례, 증거, 또 이 포인트에 맞춘 데이터, 신뢰, 증거, 또 세 번째 포인트에 맞춘 데이터, 신뢰, 증거. 이렇게 어때요? 구조가 있죠. 상위 구조가 있고 하위 구조가 있고 이런 식으로 전체 흐름이 좀 생기게끔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이 자료를 수집할 때는 어떤 자료가 그럼 과연 좋은 자료일까?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하실 때 여러 가지가 있으실 텐데요. 이런 겁니다. 사례, 구체적인 사례. 이 음식을 먹고 어떻게 됐다. 뭐 이런 사례들. 그다음에 기사, 기자분들이 쓰신 어떤 그런 이 관련된 기사들을 캡처해서 제시를 해주시는 거. 그다음에 전문가, 뭐 의사분들이나 한의사분들이 이 재료의 효염에 대해서 많이 뭐 이렇게 거론을 해주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영상으로 따와서 제시를 해주신다든지. 소비자 입장. 우리 뭐 화장품 하나를 팔더라도 그 후기 같은 거 굉장히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소비자의 어떤 반응, 연구 결과, 공신력 있는 것들. 이런 기관들은 가급적이면 큰 기관에서 시행한 연구여야겠죠. 그 다음에 사진. 네. 이미지가 굉장히 많은 효과를 거둡니다. 그래서 우리 금연 같은 거 홍보할 때도 그 캠페인 벌일 때도 어때요? 뭐 굉장히 혐오스러운 그런 병에 걸린 간 모양을 이렇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이미지로 표현해 주시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더 반응이 빠르다. 그리고 실현해 준다. 우리 홈쇼핑 같은 거 보시면 어때요? 직접 뭐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또 뭐 접시 같은 경우에는 내구성이 좋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떨어뜨려서 네, 안 깨진 거 보여주기도 하고 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하실수록 여러분의 PT에는 힘이 실리고 신뢰가 쌓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만 내가 입으로 좋다 하는 것보다
이렇게 딱 보여주는 거 하나가 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피치와 함께 이 증거 자료들을 같이 활용해 주시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프로세스 구조합니다. 그래서 항상 몇 단계요? 3단계를 쓰시면 좋은데요. 우리 스피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3.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주변에 3과 관련된 현상이나 뭐 어떤 방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곰 몇 마리인가요? 곰 뭐 3마리. 네. 엄마 곰, 아빠 곰, 아기 곰. 그 다음에 양치질 하루에 몇 번이요? 3번. 그 다음에 올림픽 메달, 뭐 금운동, 그리고 뭐 삼세판, 가위바위보.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삼총사, 뭐 이렇게 문학 작품에까지 항상 3이 많이 등장해요. 왜 그럴까요? 그거 이유가 없대요. 그냥 심리학적으로요. 사람들이 세 가지를 굉장히 이상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그 학문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3의 법칙을 활용하시면 스피치도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거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구성 방식도 항상 3단으로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술자리에서 건배사를 하시더라도 3단계로 하시면 아주 깔끔합니다.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순, 그리고 여기서는 오프닝, 스토리, 클로징이라고 제가 이렇게 제시를 해놨는데요. PT에서는 가운데 부분을 본론이라고 거론하지 않고 스토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스토리텔링도 나중에 스피치 기법으로서 제가 알려드릴 텐데요. 이 스토리화를 시키면 같은 뭐 음료수지만 굉장히 더 마시고 쉽게 만드는 음료수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카스, 네, 대표적으로 스토리텔링을 잘 활용한 광고의 사례로 이게 거명이 되고 있는데요. 그 바카스의 의미가 어때요? 그 이미지가 어때요? 힘든 사람에게 건네고 싶은 음료죠. 그래서 항상 광고를 보시면은 항상 힘든 사람이 나오고 그 사람을 격려하는 입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음료를 건네는 그런 따뜻한 정이 묻어나는 스토리텔링을 활용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브랜드에도 이야기를 심으시면 참 좋겠다. 그리고 하나의 PT를 구성하실 때에도 뭔가 스토리적인 요소를 넣어서 하시면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잘 짜시면은 감동이 더 배가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청중이 기억할 만한 PT의 구조. 네, 좀 전에 3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숫자 3. 쭉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대부분의 훌륭한 프레젠테이션은 3개의 아이템. 네. 스티브 잡스도요, 딱 3가지 기능만 소개를 하고 그냥 들어갔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만큼 3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거고요. 3개의 그룹으로 구성, 잡스의 프레젠테이션 역시 3개의 아이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네, 메시지가 상대방에게 기억되길 원한다면, 각인되기를 원한다면 가급적 3개의 단위로 묶자. 네, 한번 묶어보세요. 내가 내세우고 싶은 강점은 참 많죠. 우리 기업이 가진 강점, 이 메뉴가 가진 강점, 여기에 투자하면 좋은 이점 많아요. 하지만요, 어떤 카테고리, 영역으로 묶으시면은요, 얼마든지 3개 이내로 아니면 좀 배제를 하세요. 그래서 딱 내세우고 싶은 거 3가지만 내세우시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3가지로 묶어보자. 그리고 각 페이지에는 3개 이상은 담지 말자. 그래서 어떤 그 공무원분들의 프레젠테이션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이 페이지 안에 너무 많은 걸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노트가 아니라 보조도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하나에 뭐가 담겨 있는지 눈으로 파악이 전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면 하나를 봤을 때 원포인트, 차라리 원포인트를 넣으세요. 그냥 하나의 슬라이드에는 하나의 메시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3스텝 스피치, 말을 할 때도 3단으로, 그리고 구조를 짤 때도 3개의 구조로, 어떤 예시를 들어줄 때도 가급적이면 많이 이렇게 들어주지 마시고요. 지루합니다. 3개. 우리 청중들이요, 은근히 별로 기억력이 없대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 뭐 이것저것 말해봤자 나중에 물어보면은 3개 이하로만 기억을 하는 성향이 강하대요. 항상 청중이 너무 똑똑하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세계 이내로 명쾌하게, 그리고 나중에는 또 되짚어주기도 하면서 이렇게 뭔가 깔끔하고 명확하게, 명쾌하게 3을 활용하자는 거. 그래서 이렇게 구조와 요령, 제가 이렇게 3단이라고 말씀드렸죠. 오프닝, 스토리, 클로징, 이 각각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프닝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 PT에서 문제를 제기한다. 현 시점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업계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매출이 이렇게 안 되고 있고 경기가 안 좋습니다. 이렇게 현상을 제기해 주시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서 뭔가 문제를 제기하시고 끌어들이셔야겠죠. 바로 오늘은 이걸 해결하기 위한 비법 한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면서 키워드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에서는요, 이 호기심을 끌었으니까 어떤 건데 구체적으로 이제 궁금해 하니까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여러 가지 근거들, 아까 데이터들 여러 가지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죠. 여러 가지 사진, 이미지, 통계 자료, 연구 자료, 그리고 실제 뭐 사용 후기 여러 가지 끌어오셔가지고 증명하는 단계.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안에서도 포인트를 너무 많이 잡지 마시고 뭐 강점 3가지라든지 예시 3가지 정도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클로징의 역할. 핵심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여러분, 같은 말도요, 2번 반복하면은 힘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처칠이 이런 명언을 남겼죠.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2번 반복했더니 학생들이 감동을 했대요. 네, 감동하셨나요? 네, 그래서 이 핵심을 반복을 한다. 그래서 더 뭔가 가슴을 콕콕 찌르게끔 만들어주시고, 감성적으로 마무리,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성적으로만 말을 하시면은요, 너무 딱딱한 발표가 돼버리고요. 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는요, 이성뿐만 아니라 감성이 오고 가야만 이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사람 종류에는 이성적인 사람이 있고 감성적인 사람, 이렇게 다양한 청중이 있기 때문에 그 양자를 모두 끌어올 수 있는 비법이 바로 이 감성적으로 마무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강의 잘하시는 분들은 마지막에 갑자기 목소리도 쫙 가시고요. 뭐 영상을 하나 튼다거나 이래서 뭐 시 한 편을 낭송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감동을 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괜히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강의, 그 프레젠테이션이 좀 더 오랫동안 각인되게끔, 그리고 더 어필하게 만들게끔 하기 위해서 감성을 사용한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이 PT에서는 이 3단 중간중간에 들어가면 아주 효과적인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오버뷰와 리뷰 과정인데요. 쉽게 말해서요, 뉴스로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방송인 출신이니까 오버뷰는 뉴스 시작하기 전에, 9시 뉴스 시작하기 전에 광고 중간에요, 앵커가 멋있게 이렇게 A4 용지 몇 장 들고 이렇게 딱 서서 나오시죠. 그래서 오늘 정부에서는 뭐 이런 거를 발표했습니다. 뭐 오늘 뭐 어디에서 무슨 사건의 핵심 키워드가 될 만한 단서가 발견됐습니다. 뭐 다음 뉴스, 뭐 이런 내용들이 오늘 9시 뉴스에서 나올 것이니 뭐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이런 느낌을 주면서 퇴장을 합니다. 이거 왜 할까요? 오늘 뉴스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리고 너가 원하는 정보는 이 중간에 반드시 있다. 이렇게 미리 좀 훑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보기를 통해서 그냥 채널을 돌릴 법도 한데 저거는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미리 갖게끔 정보가 어느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줘서 다른 채널로 옮겨가지 못하게끔 만드는, 그러니까 집중력을 좀 끌어당기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답답함을 해소해주는 단계이기도 하고요. 과연 내가 원하는 정보는 이건데 언제 나올까? 이걸 미리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는 리뷰 과정. 다시 한번 짚어준다. 네, 그래서 감성적인 것도 좋고 핵심을 다시 반복해주는 것도 좋은데 그 전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우리 강점 뭐 3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두 번째 뭐였죠? 세 번째는 하면서 질문 형식으로 좀 물어보신다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이렇게 되풀이 해주시는 겁니다. 정리.
우리 문제집도 보면 항상 총정리 부분이 있잖아요. 다시 한번 익히고 지나가는 그 과정. 마지막에는 기억을 못한다라는 청중의 특성을 이제 간파를 하신다면은 리뷰 과정 꼭 넣으시면 좋겠죠. 그래서 스피치 고수들은 항상 오버뷰와 리뷰를 한 번씩 하더라. 이것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3단계라는 거, 3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이번 강의였는데요. 3단계로 구성하는 규칙 마지막으로 알아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속 관계를 명확히 해라. 자, 우리 수학 배울 때도 분모 있고 분자 있죠. 근데 말이 막 중구난방으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너무 테마들이 동등하게 나열식으로, 그러니까 인포메이션 나열식으로 갔다가는요, 중요한 게 뭔지를 정작 이렇게 드러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큰 범위, 그 다음에 작은 범위, 이렇게 좀 체계 있게 나가셔야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하나의 항목에 하나의 개념. 네, 항상 심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발표는요, 청중들의 이해도를 돕기 위해서는요, 심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명쾌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좀 요약하는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말을 장황하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뭐 이렇게 말을 너무너무 장황하게 이끌어 가시기보다는 바로 이겁니다. 그 예로는 바로 이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문장 길이도 좀 줄이시고 명쾌하게 그것들을 포괄할 수 있는 어떤 키워드를, 그러니까 평소에 좀 어휘력을 상승을 시키셔야겠죠. 제가 어휘력을 늘리는 방법으로 하나 재미있는 훈련법을 알려드릴게요. 워드 플레이라고 해서요. 하나의 언어 유희죠. 언어 유희를 평소에 많이 연습을 하시면 어휘 능력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네, 워드 플레이. 네, 워드 플레이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강조할 사항을 항상 앞에 둔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지루해해요. 항상 어떤 발표든지 우리가 엄청난 그 스피치 고수가 아닌 이상은 끝까지 집중하기가 힘들다라는 점을 명시하시고요. 항상 앞에 먼저 답을 주시고 그 뒤에 설명 들어가시고 또 멋지게 훈훈하게 마무리하실 것. 네, 이렇게 성공적인 발표를 위해서는 항상 명쾌하게 3을 이용하시라는 것. 네. 오늘 이렇게 3을 강조해 본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이 프레젠테이션의 프로세스, 네,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조금 머리에 체계가 서셨나요? 네, 이렇게 체계 있게 준비하자라는 것, 그리고 3을 활용해 보자 라는 메시지를 남기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